최경영의 최강 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SVB 실리콘밸리 은행 이게 이제 여기 파산할 것 같아 뭐 이렇게 공시가 나간 다음에 뭐 아주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가끔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나 뭐 이런 유사한 조짐이 보일 때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입니까? 인간의? 뭐 멋진 행동은 아니지만. 멋진 행동은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에 약간 네. 타당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타당하다. 네. 그런데 뭐 이치에 맞는 행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말 빈번하게. 네. 뭐 뱅크런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뭐 그냥 학교 앞 문방구에서도 오늘부터 그 지우개를 안 판대 혹은 내일부터 안 판대 그럼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막 사. 네, 막 사는 경우도 있었고. 주식도 조금의 공포만 있으면 막 팔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인간이 의외로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한다. 의외로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외로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메워주게 만드는 사실 생각이 없는 그 빈 공간을 꽉 찬 것처럼 그래서 막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행동에 굉장히 동력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불안인 거죠. 그게 불안인 거죠. 네. 근데 불안이 한번 시작이 되면 막을 수가 없습니까? 이 불안한 생각을? 그냥 일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사람들과 불안이 좀 많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불안한 그런 시기가 있겠지만, 그게 이유가 있는 불안과 만나면 이제 아주 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범불안, 그냥 일반적으로 불안한 상태. 일반적으로 불안한 상태. 왜냐하면 여기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같은 요인도 있고 지금 2023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평온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특정 은행에서 뭐 적자가 어마어마한 양이 일어났어라고 하니까 특정한 이유가 없는 분위기적인 불안과 그다음에 특정한 이유가 아주 명확해 보이는 그런 불안이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주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는 또 다른 불안이 만나면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뱅크런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뱅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뱅크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게 나오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게 타당한 이유인지 여기에 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존재한다는 게 근데 사람들한테는 행동의 이유가 되니까요. 일단 이유가 존재한다. 이번 같은 경우는 SVB에서 아마 메일을 보냈나 봐요. 투자자들한테나. 이렇게 쭉 보내니까 이게 앞으로 좀 돈이 부족할 줄 몰라서 자본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내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돈 부족한가?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56조를 그냥 인출을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평상시에 잘 안 보내는.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매일같이 아니 뭐 매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자꾸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종이 고지서나 아니면 종이 통지문 날라오는 그런 경우라면 그렇지. 그것도 그냥 안 보고 지나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평상시에. 시그널이구나. 이 특이한 시그널의 감지를 하는 거군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락도 없이 계속 있다가 문득 연락한 사람은 그냥 별말 없이 끊어도 얘가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뭔 안 좋은 일이 있나? 네. 그래서 그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특별한 용무가 없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사람들한테 가끔씩 그냥 안부 전화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고지를 받을 때 여기는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준다라는 식의 메시지 그런 그 느낌이나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이 메시지도 내가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내용의 메시지도 핸들링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얼마 전에 생전 그 회사의 CEO가 CEO 메시지를 전달을 안 하시는데 약간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별뜻 없이 오랜만에 회사의 직원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현실은 그래도 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 회사의 실적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수십 번의 좋았고 나빴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CEO 메시지가 우리 조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힘내자. 약간 기분 좋은 수준으로 음주도 하시고 이제 이메일을 적으셨대요.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퇴사자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많이 나와가지고 오해를 한 거구나. 네, 오해가 생기는 거죠. 회사 망하기 전에 퇴직급이라도 받고 나가자. 네. 그래서 그 평상시에 너무 자주 하면 지겹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메시지를 전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네. 그렇구나. 우리가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 뇌동매매 같은 거를 잘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원인도 다 불안 때문입니까? 뇌동매매도? 그러니까 부안해동에서 나온 그 뇌동. 부안해동.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따라하는 거, 혹은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일거에 한꺼번에 전혀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움직임들이 대규모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뇌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자기 이론, 자기 철학, 자기 가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뇌동형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런 행동을 보이나 봤더니 이제 실험적으로는 가진 게 그거밖에 없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그거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거나 아니면 올인했으면 더 많이 살피고 더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한꺼번에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생각의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건 사람이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똑같은 총량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삶을 나 경험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로지 가진 게 거기다가 다 넣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다. 이게 뇌동하기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동하기 좋은 상황으로 기술이 발전한 것 같은 게 이번에 스마트폰 앱으로 다 인출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가 HTS가 발달하기 전에는 전화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늦춰지거나 또는 좀 심한 분들은 나는 주식 투자를 정말 장기로 할래라고 해서 아예 주식을 현물로 바꿔놓은 분들도 있어요. 집에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팔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게 해서 그 뇌동매매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냥 기술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술이 우리를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빠르게 작동할 수 있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마치 가정집에 하나하나의 핵폭탄 버튼 눌러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스피드가 사람의 생각을 도와주는 스피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오히려 없애주게 만들거나 사람의 생각을 하기 전에 완료하기 전에 기술이 스피드를 보조하게 되면 그건 매우 곤란하죠. 가정집에 핵폭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야 이거 그러네. 그래서 이게 매도 매수 이렇게 혹은 그다음에 예금 인출할 때 사람들이 같은 채널을 같은 도구로 하거든요. 그렇죠. 색깔만 약간 다르지. 근데 사실은 내가 예금할 때와 인출할 때 프로세스가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것 심리적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걸 평상시에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정을 해놔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뱅크런을 했다. 뱅크런 한 분들에게 그 잘못이나 아니면 조롱을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렇게 빠르게 가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요럴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딜레이 시킨다 아니면 좀 더 설득적으로 본다 아니면 더 차근차근 할 수 있게 자기들이 장치를 만들어내야 되죠. 이것도 이제 투자의 하나의 기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우편으로만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자기 그 주식의 성적표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언론도 저는 좀 스스로 이게 본인들도 모르게 같은 주제에 관해서 그렇게 큰 게 어떤 다른 팩트가 나온 것도 아닌데 똑같은 뉴스를 한꺼번에 쫙 전달을 해버리면 뇌동매매든 뱅크런이든 뭐 이런 거에 언론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일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혼란에는 언론이 일정 정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어요.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그렇다고 우리가 자제해라. 그리고 뭐 내부 검열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기사들이나 아니면 쏟아지는 것들을 조금 더 인과관계나 아니면 반대편의 입장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약간 또 다른 그런 시스템들이나 아니면 툴들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계속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과도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뭐 앱을 통해서 보든 아니면 다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보든 그것들이 대부분 한 기사를 보면 확증 편향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쏠림 현상이. 그래서 계속 확증 편향하게 만드니까 아주 사소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뉴스도 출발을 하게 되면 그게 거대한 결과로 그렇죠. 그냥 바로 순식간에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A가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A가 나쁜 짓을 안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게 확증이 아니라 반증하는 그 기사들도 그렇죠. 서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제 손으로 한번 해봤어요. 앱으로. 항상 이런 기사가 있으면 반대되는 기사를 찾아. 근데 알고리즘이 그렇게까지 그걸 반영하지 않더라고요. 현재는 계속해서 확증형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도 아주 좋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처럼 이렇게 확 퍼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만 이렇게 전염이 많이 될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 소위 말하는 미담. 그다음에 따뜻한 뉴스들은 왜 빠른 속도로 가지 않느냐. 그 자체로 있죠. 왜냐하면 따뜻한 소식은 생존에 그렇게까지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생존에 직결되죠. 그렇구나. 네네네. 인간은 동물이구나. 네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따뜻한 수의 수 자체를 늘리는 거지. 그게 더 빨리 가게 만들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모임에서요. 그 모임이 유쾌하고 즐겁고 즐거울수록 농담이 빨리 퍼집니다. 재밌는 농담이. 그렇죠. 근데 그 모임이나 회의가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할수록 그냥 자판기가 고장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나쁜 얘기도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 전달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상생하고 행복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해야 이런 뉴스도 좀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되겠죠. 서로가 연결돼 있네. 제가 아는 심리학자 한 사람이 대학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두 과목으로 수영과 상생이다. 수영과 상생. 수영은 죽지 않기 위해서. 상생은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공지가 두 가지가 있네요. 앞서 유상범 의원이 정당 지지도 10% 이상 차이가 났었다. 10%포인트 이상. 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국민의힘 39%, 민주당 29%로 10%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뉴스 언박싱에서 이정식 장관이 최강시사에서 주 69시간에 대해서 옹호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했다는 언급을 했는데, 최강시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주제 위주로 대담을 했고, 작년 12월에 KBS 의료진단에서 주 69시간 관련해서 노사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는 점,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힘드네요.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